2부 강연의 주제는 레전드 멘토링과 재활 및 퍼포먼스 향상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2부 강연의 첫 강연자인 홍정기 교수님은 현 차이과학대학교 스포츠의학대학원장, 오레곤 주립대학 운동과학 박사, KBO 육성위원회 자문위원, 대한체력코치협회 국제 및 교육이사, 한국선수트레이너협회 학술이사 등을 역임하고 계시며 체육 분야에서 선수들과 지도자들을 위해 활발한 활동과 노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번 홍정기 교수님의 강연의 주제는 야구선수 부상 방지를 위한 워밍업과 쿨다운 방법입니다. 홍정기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와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지금 오늘 저는 학부모님들도 오셨고 또 선수분들도 오셨고 또 현장의 지도자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좀 가급적이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이 가능한 팁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유소년기에 맞게끔 몸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초 체력적으로 또는 현장에 있다 보니까 프로 선수들이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 많이 따라 하려고 하는 것도 트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단어들이 좀 새로운 단어가 나와서 컨디셔닝 트레이닝이다 뭐 이래서 도대체 이 기초 체력은 웨이트 트레이닝과 어떻게 틀리고 웨이트 트레이닝은 컨디셔닝과 어떻게 틀리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요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거의 한 5개월 정도를 KBO가 지원을 해주셔서요. 지금 오늘 이 행사를 같이 주관하는 이 기관과 함께 전국에 2,300여 명의 유소년 학생, 전국의 100개 학교를 저희가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그냥 방문만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소년 선수들을 측정을 했는데요. 기초 체력, 전문 체력, 또 전문 기술 이렇게 나눴는데 기초 체력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유연성 또는 근력 뭐 이런 것들을 좀 측정했고요. 그 다음에 전문 체력으로는 야구에 이제 쓰여질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체력들을 뭐 어떠한 협응성이라든지 또는 주루 플레이 할 때 스피드라든지 파워, 점프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고요. 전문 기술은 진짜 트로잉, 여러분들이 던지는 거나 타격을 본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다가 올려놓은 이 그림은 뭐냐면, 이 차트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과 같은 유소년에 대해서 신체 발달 모델을 어떻게 시켜야 되냐, 신체 발달 어떻게 시켜야 되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열악하지만 세계에서 그래도 제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잘하고 있는 데가 캐나다이기 때문에 캐나다의 모델들을 보면 뭐 여기 영어가 좀 많아서 죄송한데 뭐 민첩성, 스피드, 파워, 근력 이런 거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 FMS라는 단어입니다. FMS가 뭐냐면 이승엽 대사도 지금 얘기했지만 유소년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너무 프로페셔널한 선수들이 가져야 되는 체력 변인을 집중해서 운동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잘 발휘될 수 있게끔 어린 시절부터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닦아야 될 게 있다. 그것이 이게 FMS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Fundamental Movement 시스템이니까 펀더멘털 기본적으로 잘 움직여야지 선수들이 훌륭한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다. 거기다가 약간의 근력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고 뭐 파워, 스피드 트레이닝도 좋지만 이게 결국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이 두 개의 요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기본이 되는 움직임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건 뭐냐? 그 움직임 기술이 뭐냐? 그랬더니 이와 같이 걷는 것, 뛰는 것, 점프하는 것, 또 한 발로 점프했다 앉는 것, 뭐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드는 것,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동작들을 잘해야 된다라고 지금 캐나다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왜 이렇게 움직임이
효율적으로 일어나고 움직임이 좋은 것이 중요하냐면 결국은 긴장하고 또는 이 긴장도가 높아지고 또 경쟁이 치열한 이러한 경기 속에서 또는 연습할 때에 이런 움직임이 좋지 않게 되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자기 자신을 잘 균형을 유지하는 이 능력이 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냥 무게를 가지고 중량만 쳐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해서는 이 움직임이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움직임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어리고 부드러운 몸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부드러움이 잘 발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린 몸에다가 너무 프로페셔널하게 몸을 만들어주게 되면 잠깐 힘을 더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선수들의 관절에 움직임이 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는 정말 그 몸에 대한 인지도를 막 몸에 집중하면서 야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장하고 격렬한 운동을 할 때 관절이 안정화가 안 된다는, 관절이 자기 위치에서 잘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떨어뜨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부상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여기다가 근력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다음 슬라이드. 근력 트레이닝은 결국은 어린애들에게 좋냐라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왔어요. 우리 애들을 과연 근력 트레이닝을 많이 시켜야 되느냐? 과학적으로 제가 드리는 답은 근력 트레이닝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너무 일찍 근력을 트레이닝 시키는 것을 무거운 중량으로 하게 됐을 때 퍼포먼스가 떨어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예 근력 운동을 안 하라는 것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몸을 사용하는 거나 적은 강도나 부하가 낮은 강도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겁게 느린 속도로 운동을 시키게 되면 이것이 관절에 무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코치님들의 감독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성적을 내기 위해서 한 선수가 잘하기 때문에 얘에게 어깨 근육을 더 달아줬을 때 얘의 구속이 좋아지겠지, 얘의 배트 스피드가 좋아지겠지는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13년 동안 선수들을 트레이닝 하다가 또 한국에 이제 기회가 돼서 대학에서 일하고 있는데 절대 근력이 절대 스피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최대 근력이 최대 파워나 최대 스피드하고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도 중고등학교를 웨이트장에서 가장 벤치프레스와 스쿼트를 많이 하는 애들이 최대 근력을 자랑했지만 사실은 대학으로 들어가게 될 때 최대의 부상 선수로 기록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트레이닝이 굉장히 지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또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력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근비대를 일으키는 근력보다는 가장 기본적이 되는 움직임의 기술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움직임의 기술과 함께 약간의 유산소 그리고 근력, 또 다음 슬라이드. 이런 것들을 잘 맞춰놓으면요. 오랫동안 써가지고 당하는 부상이 사실은 이 50% 정도 되는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지혜로운 운동을 하게 됐을 때 다음 슬라이드. 이와 같은 부상을 49% 줄여줄 수 있다는 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캐나다에서 나온 연구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부상을 어떻게 줄일까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은 막 열심히 야구해가지고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투자하고 집중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무작정 막 그냥 들어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혜롭게 나에게 지금 이 시기에 어떤 운동이 필요한 거를 잘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2,300여 명의 유소년 선수들을 측정을 했다고 그랬는데 KBO가 지원을 해서요. 그래서 지금 그곳에 가서 이와 같이 점프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한 발로 서서 오래 버틸 수 있는 능력,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 드렸던 기본적으로 우리 선수들이 가져야 될 움직임을 측정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대로 어깨를 잘 돌릴 수 있는 움직임, 그 다음에 이 흉추가 돌아가는 움직임, 그리고 고관절 또는 허리가 구부렸다가 펴지는 움직임, 스쿼트하는 움직임. 감독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투수들이나 또 선수들을 13살, 14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감독님이나 코치님들이 예전에 스쿼트를 저처럼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앉는 동작,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하신 동작을 우리 12살, 13살, 14살 애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20초 정도 버틸 수 있는지, 버틴다는 단어는 좀 미안하지만 가만히 앉은 상태에서 힘을 빼고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저희가 2,300명을 측정하면서 알아낸 결과는 우리 유소년 선수들이 성인 선수보다 훨씬 더 뻣뻣한 선수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동작들을 봄으로 인해서 유들유들하고 야들야들해서 탄력이 있어야 될 관절이 이미 이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굳어져 있진 않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계속해서 불필요한 수술로 우리 아이들을 내모는 것은 아닌지, 수술을 받지는 않더라도 아프기 때문에 훌륭한 지금 보셨던 이승엽 대사처럼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그것이 발휘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한 교수가 나와서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거로 끝내지 말고 한국의 100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한번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과학적으로 측정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관절에서는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도 측정을 했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것이 지금 보여지는 이 슬라이드에서 나온 대로 100개 학교를 저희들이 함께 많은 스태프들과 함께 방문해서 부경고등학교, 부산에까지 내려가고요. 제주도는 오래 못 갔지만 꼭 한번 제주도에도 가서 팀을 측정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발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움직임 검사를 한 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미 초등학교 학생들의 움직임이 이 빨간 것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은 참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우리 선수들이 지금 관절이 뻣뻣한 상태라는 겁니다. 중학교는 뭐 저렇게 빨간 게 하나가 나왔지만 오해는 하지 말으셔야 되는 것이 이게 3점 만점이거든요. 그래서 노란 것 자체도 사실은 지금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저게 다 3점 정도가 나와야지 좋은 건데 지금 움직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이 땅 터치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2. 그럼 이미 이 다리를 붙이고 바닥을 닿을 수 있니? 라고 우리가 물어봤을 때 그것을 못 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엉덩이 관절이 타이트하거나 앞쪽의 엉덩이 관절 또는 허리, 흉추 관절들이 타이트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고등학교 역시 지금 문제들이 많이 이게 지금 초록색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선수들의 움직임이 뻣뻣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봤더니 우리 부상 현황을 봤더니 지금 야구를 2,300명 중에 초등학교 애들이 지금 10명 중에 3명은 부상을 갖고 있는 상태고, 중학교도 이런 상태고, 고등학교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4명이니까 지금 40%인데요. 이 문제 심각성이 뭐냐면 한 관절에서만 지금 부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관절에서 부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부상 때문에 병원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것이 지금 이렇게 70% 가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수술로 이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꼭 병원에 갔다 그래서 이게 큰일이 일어난 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자꾸 병원을 방문해 가지고 병원을 갔다 와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관절의 문제를 계속 갖고 있고 또 운동을 계속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그림을 감독님, 코치님 또는 부모님들 또 선수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인식하지 않는다면 이 그림을 살짝만 뒤집어 가지고요, 지금 프로에서 뛰는 선수들처럼 훌륭한 선수를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친구들이 지금 12살, 13살, 14살에서 우리에게 확인이 됐는데, 충분히 이대로만 잘 가면 좋은 성적을 내줄 수 있고 훌륭한 야구선수가 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잔부상이나 관절에서의 문제 때문에 이들이 안타깝게도 그 위치까지 가지 못하고 이 꿈을 접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 현장에 있는 저와 같은 스포츠 의과학자,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좀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도와줘야 될까,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코치 감독님들이 지금 야구 가르치시기도 바쁜데 아이들을 똑바로 트레이닝 시키라는 제언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KBO에서 이런 좋은, 나라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좋은 펀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도와주는데, 우리가 트레이너를 고등학교에다가 고용하세요라고 얘기해도 지금 여력이 안 되는 팀들이 대부분이고, 이런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그러면 각
유소년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냥 필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리자. 적어도 스포츠 의과학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많은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코치 감독님께 야구 기술과 체력 훈련을 받기 전에 요 정도 동작들은 해주면 아이들에게 부상을 방지할 수 있고 적어도 퍼포먼스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낸 운동들이 있습니다. 뒤로 쭉 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더 우리 운동 나오는 거 있죠? 네. 그것과 관련해서 미국의, 캐나다 얘기만 하지 말고요. 미국의 스포츠 의학원에서 만들어낸 연구 결과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럼 야구 선수들이 지금 어떠한 움직임에 문제가 있는지 미국에서 지금 측정을 한 거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대부분의 무릎 굽힘 동작이 안 좋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체간을 구부리는 동작도 안 좋고요. 그 다음에 고관절도 뻣뻣하고요. 그 다음에 고관절의 앞에 부위만 뻣뻣한 게 아니라 코치 감독님들 후방 부위도 뻣뻣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후방 부위가 뻣뻣하니까 어떤 아이들이 여기를 못 내려가게 되는데요. 코치 감독님이 시키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들이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써야 될 관절을 안 쓰고 엉뚱한 곳을 구부려서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근육에 또는 다른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한 발로 서서 이렇게 피칭을 하거나, 이건 꼭 투수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자 역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무릎과 발목의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플레이할 때도 다칠 수 있는 확률, 이런 것들도 있죠. 다음. 그 다음에 코어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미국도 발견했지만 저희도 발견했습니다. 또 그래서 이것들이 선수들에게 이 근력이 얼마나 중요한 걸 보여드렸는데 뒤로 넘어가십시다. 아까 이거는 했으니까요. 또 그래서 이것은 지금 KBO하고 저희들이 만들어낸 무료 어플이라고 하는 에듀베이스볼에 지금 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다 올리게 될 겁니다. 이거는 무료 어플이기 때문에 코치 감독님들 그리고 선수들, 학부형들도 그냥 들어와서 도대체 우리 아이가 어떤 운동을 웜업으로 하고 또 쿨다운을 했을 때 이런 쓸데없는 불필요한 부상을 막아낼 수 있을까? 좀 말씀드렸지만 고관절 가동성 운동을 해야 됩니다. 고관절 가동성 운동은 이수환 선생님 어디 갔나요? 네, 나오셔서 아무래도 사진보다는 3차원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다리 벌려가지고 내려가는 것 같고. 네. 이와 같은 운동을 한쪽으로 한 8개에서 10번씩 해서 고관절을 가동시키는데요. 지금 이 모델이 사실 제 말을 잘 못 들고 이게 똑바로 못 했는데 이게 11자가 돼야 됩니다. 이게 벌려지게 되면 고관절이 돌아가니까 11자로 만들어서 그대로 왔다 갔다를 하게 함으로 인해서 후방 부위, 전방 부위, 그 다음에 앉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고관절이 딱딱하다고 했기 때문에 약쪽으로 돌리기. 예. 그냥 옆 사람하고 잡담하지 말고 그냥 수동적인 스트레칭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양옆으로 12에서 15회씩 계속 고관절을 돌려줍니다. 코치 감독님도 재밌는 게 뭐냐면 고관절이 뻣뻣한 애들이 이 동작을 할 때 허리를 많이 쓰게 되는 걸 볼 겁니다. 이렇게. 이건 뭐냐면 고관절에서 움직임이 안 나오기 때문에 허리로 보상하는 겁니다. 쓸데없이 허리가 아픈 애들은 디스크가 터졌다 이러지 않아도 고관절이 뻣뻣하면 허리가 아프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스트레칭을 시켜야 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한 5cm 정도 올라가는 보조물이나 구조물이 있으면요. 그 위에다가 그냥 발 앞꿈치만, 발 앞쪽만 대게 해서요. 그대로 무릎을 밀어가지고 발목 관절을 늘려주는 운동을 하십시오. 운동 전에 정적인 스트레칭은 좋지 않다라는 과학 연구 결과가 너무 지배적입니다. 그냥 가만히 잡고 있는 이런 스트레칭이 사실은 근신 경기에 더 감소를 일으켜서 선수들이 퍼포먼스를 떨어뜨리게 한다는 것이 연구적인 결과입니다. 많이 움직이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허리를 구부렸다가 허리를 펴는 동작. 이 동작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니까 다음 슬라이드. 예, 그리고 여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흉추가 굉장히 뻣뻣해서 그냥 좀 도구가 다 필요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잡아가지고 흉추 훈련. 네, 교수님 좋은 동작이니만큼 다들 잘 보실 수 있게 저 패드 위에서 한번 진행을 해주시면. 자, 이런 동작입니다. 예, 가급적 올려서
요 부위가 돌아갈 수 있도록. 나중에 이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견관절이나 견갑대가 많이 뻣뻣한 선수니까 한 2번씩만 보여주세요. 옆으로. 슬리퍼 스트레치. 예, 뭐 이건 많이 아시겠지만 목 너무 들지 마시고요. 이렇게 다시 시작 자세는 90도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선수들이 요거를 그냥 이렇게 잡고 이렇게만 있게 하지 말고요. 계속해서 한 8개에서 10번씩 이렇게 해서 풀어서 이것이 이제 후방 부위 스트레칭을 하게 합니다. 그다음에 일어나서 저 사진은 그냥 서서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벽에다가 팔꿈치가 닿고 팔목이 닿고 손가락이 닿게 한 상태에서 천사의 날개라는 운동인데요. 벽에다 닿고 날개쳐 올라가듯이 저 동작을 해보게 합니다. 재밌는 거는 저 동작을 할 때 팔꿈치는 붙는데 팔목이 이렇게 접히는 선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지금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뻣뻣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쪽도 마찬가지지만 다음 슬라이드. 네, 뭐 도구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3,000원에서 4,000원이면 구비할 수 있는 이런 밴드를 하나씩 갖게 하고요. 그대로 엉덩이 근육도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 15개에서 20번씩 자기가 그냥 대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동작, 그리고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을 짝을 져가지고 이렇게 햄스트링을 강화하는 운동, 그 다음에 엉덩이 근육 운동을 위해서 또 장비를 팀이 살 수 있는 여력도 안 되니까 이와 같은 계단이나 높이가 이용되면 우리 아이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큰 근육을 만들어서 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자기 몸을 잘 컨트롤할 수 있게끔 스텝업이라는 동작입니다. 고관절 엉덩이 근육에 좋은 운동.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이런 보조물들을 우리가 목공소에서 나무로 좀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자세에서 선수들이 뒤꿈치를 들고 균형을 좀 유지하게 하면서 스쿼트 동작을 시키는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균형 감각 유지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00원 정도 밑에 가격을 들여서 선수들이 갖고 그냥 그 야구부실에다 놔도 충분히 하는데 훨씬 효과가 좋을 수 있는 운동들이죠. 그다음 푸시업 동작 같지만 어깨 그대로 내렸다가 이거 한번 보여주십시다. 한번 보실까요? 팔은 그대로 다 펴고요. 완전히 내려서 위로 올리고 쭉. 이거 밑에 이거 뻣뻣한 친구들은 이 동작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12개에서 15개씩 저렇게 잘하게 하세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희들이 현장 돌아다닐 때 13살, 14살인데 이 동작이 안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 동작이 안 되고 벌벌벌 떠는 애들이 있거든요. 거기다 대고 야구공을 그렇게 세게 던진다. 어디에 스트레스가 전해질지 한번 우리 학부형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코치 감독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동작들은 어깨 근육들을 좀 강화하는 동작들이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단면적으로 발표를 하지만 이 모든 비디오와 동영상들을 이 에듀베이스볼에다가 저희들이 장착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꼭 그 에듀베이스볼을 찾아서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등록을 하셔서 저 동영상들을 충분히 보시고 트레이너가 없는 경우에는 저 동영상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근 운동도 좀 필요하니까 많이 상체를 쳐들게 하지 말고요. 적당히 올라오고 저와 같이 좀 그 벌레가 버티는 자세로 좀 버티게 하고요. 그 운동들은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웜업 얘기만 하기 때문에 그 뛰는 것도 중요한데 뛰는 자세를 좀 잘 유지할 수 있게 뛰는 게 중요한데 이게 뛸 때 이렇게 뛰면 안 되잖아요. 뭐 코치 감독님 잘 아시겠지만 달릴 때 이렇게 달리면 안 됩니다. 효율적으로 달릴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저희들이 에듀베이스볼에다가도 올려놓을 겁니다. 뒤에 쿨다운 좀 영상을 좀 보여주세요. 쿨다운으로 뒤에. 그 다음에 좀 운동이 끝났을 때, 요거는 좀 다 색깔이 틀릴 수 있지만, 그 폼롤 같은 것들을 뭐 팀에서 만약에 구비가 된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다 그러면 운동이 끝난 다음에 다양한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평소에 하시는 정적인 스트레스, 이런 폼롤링으로 지금 보여지는 안의 내전근 또는 광배근 또는 엉덩이 근육 엉덩이 근육, 또 앞쪽에 대퇴근, 또 옆쪽에 있는
근육들 대퇴근막장근이라고 하는데요. 종아리 근육도 이렇게 풀어주고 뭐 전신 그 진동을 조금 해서 하는 것도 좋고요. 그냥 폼롤로 여태까지 좀 많이 썼던 근육들을 저렇게 풀어주게 되면 훨씬 아까 이승엽 대사도 얘기했지만 필요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소환 선생님께 수고해 주셨는데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것도 갖고 내려가 주시고요. 간단하게 제가 제 강의를 여태까지 뭐 아침 10시부터 계속 앉아 계시기 때문에 또 불편하시기도 하지만 제 말씀을 한 번만 경청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도 제가 오래 있었고요. 한국에서 저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기아농구단, 지금 울산 모비스 농구단의 전신인 기아농구단에서 뭐 다 아시겠지만 허재, 강동희, 김유택 뭐 이런 선수들을 트레이닝하는 그 트레이너였습니다. 서울체육중학교, 체육고등학교, 한국체대에서 운동을 하고 제가 기아농구단의 프로농구 선수들을 재활 또 트레이닝을 하다가 너무 많이 다치고 또 재활시키는 것 또 컨디셔닝 시키는 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미국에 가서 오레곤 주립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선수 트레이너가 되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교수가 돼서 한 13년 동안 계속 이와 같은 이 선수들을 재활도 하고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여기 올 때의 커리어를 가지고 한국에서 또 필요가 있어서 한국에도 스포츠 과학과 의학을 좀 발전시키자 해서 이제 한국에까지 제가 이제 영입이 돼서 오게 됐는데요. 그것도 저희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차병원에 스포츠 의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많은 선수들을 좀 도우려고 하는데요. 제 말씀은 뭐냐면 현장에서 이렇게 오래 있다 보니까 운동이 중요하다고 해서 야구 외에 체력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지는 이 운동들이 안타깝게도 잘못 꿰어져게 됐을 때 선수들을 좋게 하는 것보다는 나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솔직히 트레이너를 사용한다 우리가 하고 트레이너를 고용해서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감독님 코치님도 제 얘기 좀 잘 들어보시죠. 그 트레이너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코치 감독님의 귀한 선수들이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코치 감독님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트레이닝 때문에 아이들이 선수 생활에 불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야구 커뮤니티가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로운 트레이닝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KBO 베이스볼 특강의 목적이 오늘의 이 목적입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 학부 형님 같으신데 제 말씀에 좀 동감하십니까? 어색하죠. 예,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한 사람이 이끌고 가는 무조건 많이 하면 아들이 좋다라는 것은 저와 같이 의료 시스템에서 아이들의 관절을 MRI, CT 스캔으로 봐가면서 어떠한 손상이 뼈에 일어나고 근육에 일어나는 입체적으로 목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이 맞지 않는 트레이닝을 하게 됐을 때 어떠한 불리함을 받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코치 감독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KBO와 함께 열악한 유소년 야구 시스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또는 그 기술들을 저희들이 부담을 드리지 않고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KBO가 계속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현장에 계속해서 이러한 기술들이 갈 수 있기를 희망해 보고 또 앞으로 저와 같은 사람이 계속 노력해서 우리 선수들을 계속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교수님과 같이 이제 Q&A 시간을 함께 좀 가져보도록 할 텐데 혹시 교수님께 질문하시고 싶은 점 있으면 선수분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분들, 학부모님들께서도 손들고 질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분께 역시나 이승엽 선수의 사인볼이 나가니까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겠어요? 이제 중1 올라간 학부모이고요. 아이가 지금
야간 훈련까지 하고 오다 보니까 집에 오면은 뭐 10시가 넘는 시간이 되는데 집에 와서 이제 학교 끝나고 운동을 하고 집에 오는 시간이 이제 1시간 정도의 텀이 있는데 집에 와서 이제 팔꿈치나 어깨가 손목도 이제 아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운동이 바로 끝난 다음에는 보통 프로 선수들도 보면 이제 냉찜질을 하잖아요. 근데 집에 왔을 때는 어떻게 이걸 관리를 해줘야 되는지 지금은 그냥 온찜질을 해주고 그리고 그 스포츠 그 로션 같은 크림 같은 걸 발라주면서 이제 온찜질만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떤 게 좋은지. 그러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냥 뭐 온찜질해라 이런 것보다도 지금 그렇게 우리 아이가 아파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제가 오늘은 많은 슬라이드를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지금 주관절 같이 이렇게 팔꿈치가 아픈데 그 팔꿈치 아픈 게 두 종류거든요. 실제적으로 가장 많은 케이스는 그 팔꿈치의 뼈 부분이 건이나 또는 인대에 의해서 또는 이 근육의 강력한 어떤 그 수축, 짧아짐 때문에 그것이 이제 분리되려고 하면서 아픈 것도 있고요. 분리돼서 아픈 것도 있는데 이러한 병원에서 진단이 불확실한, 그러니까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관절이 이렇게 아픈 이유들은 보통은 다 연부 조직이라고 하는 그 건이나 또는 근육 위주의 그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온찜질 같은 것도 괜찮고요. 또는 실제적으로 이 팔꿈치 주변의 근육들을 좀 동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칭할 수 있는 동작을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그 근육들을 좀 늘렸다가 또 수축했다 할 수 있는 이런 자연스러운 움직임 동작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온찜질을 하게 되면 일단은 통증이 있는데 근육이 타이트해도 근육을 약간 느슨하게 해줄 수도 있는 효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파스까지는 이 파스는 효과가 다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좀 안정이 되지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팔목 주변이나 팔꿈치 주변 또는 어깨 주변의 근육들을 늘려주는 것이 가장 지금은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꼭 학부형님께서는 이승엽 사인볼만 받아가지 마시고 에듀베이스볼에 꼭 등록을 하셔가지고요. 하셨으면 저희들이 요번에 업데이트할 그 동영상에 관심을 갖고 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많이 들어주셨는데 앞에 계신 선수분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그 선수들에게 있어서 러닝이 어느 정도를 뛰어야지 효과가 제일 좋고 부담이 적은지 궁금합니다. 선수들에게 있어서 이제 러닝은 일단은 그냥 무조건 우리가 지금 팀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네, 고등학생인데 선수들에게 있어서 러닝을 하게 하는 것은 그냥 무작정 지구력 때문에만 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외국에서도 이 러닝 자체는 사실은 뭐 야구가 그렇게 큰 지구력을 요하는 운동이 아니라고 이미 연구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러닝을 통해서 경기에서 필요한 선수의 움직임이 확보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러닝을 시키는 이유는 결국은 러닝이 가능하게끔 되지 않은 선수들이 러닝이 안 됐을 때 당하는 부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최적화된 그 시스템을 만들어준다. 컨디셔닝 상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얼마만큼 뛰어야 된다라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차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선수들을 우리가 데리고 왔는데 가만히 안정시를 봤더니 60에서 70 사이에 저강도로만 뛰게 했는데도 이 친구가 130, 140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 3분 동안만 그렇게 뛰게 했는데 140 정도 올라가요. 저강도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안 올라가도 되는데 올라간 상태에서 그만 운동을 시키고 1분 동안은 가만히 있게 해봤는데 또다시 80이나 80 후반대까지 떨어지는 시간이 1분보다 더 많이 걸린다. 그러면 이런 선수들은 지금 심폐계의 컨디셔닝이 안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러닝을 뛰는 이유는 강력하게 뛰고 나서 빨리 호흡을 원래대로 찾고 또 회복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합이 많지 않은 아마 선수들에게 있어서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게 그냥 무작정으로 그냥 많이 뛰게 하는 이 러닝이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라는 게 과학적인 결과입니다. 그 대신 단거리나 이 장거리를
선수들의 유산소 능력이 확보될 만큼은 꾸준하게 하자라는 것이, 아까도 제가 슬라이드 보여드렸지만 러닝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컨디셔닝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러한 강도로 운동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아마 가르쳐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측정을 받아야지. 지금 저한테 질문한 선수가 가만히 안정시의 심박수와 한 자기의 강도에 50, 60%로 뛰었을 때 심박수가 얼마만큼 올라가는지는 측정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중학교 때부터 약간 왼쪽 다리 뒤쪽에 햄스트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도 받고 뭐 도수치료나 치료를 계속 했었는데 운동을 쉴 때는 괜찮은데 할 때는 다시 아파진대요. 근데 이게 또 뛰고 운동을 할 때는 아픈 통증이 없는데 운동이 끝나고 쉬고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계속 약 살짝씩 아프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그러면 병원에서 뭐 MRI나 CT 같은 걸 찍어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건지. 근데 보통 병원에서는 쉬면은 낫는 고 아이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간 갖고 가야 되는 게 있다고 하는데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 건지 좀 알고 지금 싶거든요. 병원에 갔다 오신 거죠? 네네네. 병원에 갔다 오셔서 아까 이제 제가 지금 대충 듣기로는 햄스트링이 있었다라는 것은, 햄스트링은 뭐 모든 사람이 있는 거니까 햄스트링이 있었다라는 것은 햄스트링에 파열이 네, 있었다는 약간 겁니까? 이렇게 약간 찢어진 게 있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햄스트링에 파열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파열이 진짜 있었다는 것은 이 시간에 좀 한번 믿자고요. 하여튼 우리 코치 감독님들하고 학부형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파열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있고 파열이 없는데 병원이 월세를 내기 위해서 파열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좀 대한 스포츠 의학회에 많은 닥터들과 이 얘기를 하는데, 과잉 진료가 아니길 바라고요. 만약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햄스트링이라는 근육의 찢어짐, 파열이 있었던 거라면 예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예전에 있었죠. 근데 지금 계속 아프다는 것은, 제 얘기 좀 한번 잘 들어보시죠. 일단 다쳤던 부위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기까지 정말로 의료적으로 기다려서 그것이 완벽하게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치유가 일어난 상태에서 저와 같은 재활 전문가에게 재활도 안 받고 다시 운동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다리를 끌고 운동을 해야 됐다라고 하면, 운동을 할 때 아프지 않은 거는 햄스트링 외에 다른 근육들이 햄스트링이 손상받은 이후부터 사용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 뇌에 등록이 됩니다. 그럼 그 아이는 다른 근육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가 쓰고 싶어서 쓰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할 때는 그런 근육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당장은 그 불편함이 감소될 수 있으나, 운동이 끝나고 나서 다른 근육들의 그 피로, 거기에다 플러스 햄스트링이 지금 온전치 않은 이 상태. 자, 햄스트링이 온전치 않은 상태는 저와 같은 스포츠 의학자들은 다 아는 게, 한 번 다친 애들이 햄스트링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율이 25% 미만입니다. 그럼 저는 지금 저와 같은 사람한테 햄스트링 파열된 사람은 저희들이 병원에 와서 MRI 찍고요, 4주 재활 다시 저희들이 MRI를 찍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이즈가 같아졌는지, 부상 부위는 좋아졌는지, 이게 지금 과학적인 재활인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아드님은 햄스트링 주변의 근육들을 이완하는 운동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햄스트링을 또 풀어주고, 햄스트링을 아까도 보여드린 운동 말고도 조금 더 구체적인 운동들로 햄스트링을 재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재활은 병원에서 하는 재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운동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뭐 두 가지입니다. 저도 차의과대학에서 이 트레이닝을 전공한 애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잘 준비된 그런 트레이너를 쓰시든지, 한번 몇 번 가셔서 그걸 받든지, 아니면 그러한 컨텐츠를 에듀베이스를 통해서 받으셔서 그러한 맞춤형 운동을 시키면, 그와 같은 거는 저희들은 좋아지는 걸 너무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잘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일본 소프트뱅크 호크스에서 트레이너 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대학교, 그다음에 프로에서는 벌크업이라는 게 마치 유행을 넘어서 무조건 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정착되고 있어서 한국의 벌크업이 일본보다 훨씬 더 발달돼 있고 너무 유행처럼 학생들도 무조건 프로틴을 막 3통, 4통씩 사고 뭐 웨이트 트레이닝장 가가지고 벌크업 하는 게 유행이고 당연시되고 지도자분들께서도 대세처럼 여겨가지고 엄청나게 몸집을 불리고 있는데 과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저희 존경하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우려합니다. 예. 굉장히 우려하고요. 오늘 개빈 우리 선생님도 저랑 같이 온 게 여러분 이 벌크업을 시키잖아요. 여기 오늘 이 참 칠판이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아주 간단한 물리를 보여드릴게요. 근육이 제가 이만한 동그란 근육이 있다고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 근육이요. 잘 보세요. 근육 끝에 건이 있어요. 건이 근육을 뼈에다 붙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으로 지금 뭐가 있냐면 건과 건이 근육이 시작된 점도 있고 정지하는 뼈의 지점도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이 물리를 보세요. 우리 학생들도 잘 보세요. 요만큼의 두께를 가졌던 근육이 벌크업을 해가지고 요만큼보다 양쪽으로 50%씩 더 커졌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던 근육이 높이가 이랬던 근육이 이만큼 커져요. 벌크업은 커지는 거예요. 근육 비대라고 해요. 전문 용어로.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세로로 이렇게 벌어진 것이 이렇게 늘어나면 이 가로 쪽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주 간단한 물리입니다.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늘어나면 이 옆쪽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으면 좋은 탄력을 갖고 있다가요. 여기서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여기가 이것을 늘려주기 위해서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건 뭐냐면 여기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건은 좋은 탄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건이 이와 같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선수들이 힘만 발휘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최대 근력이 어디서 발휘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개빈 선생님은 이 장비까지 만든 분이라 선수들이 스윙을 하거나 볼을 던지거나 빨리 달릴 때 가장 관절에서 일어나는 힘이 최대화되는 시기가 근육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이게 짧아지기 전에 바로 짧아지기 전에 곧 늘어나는 시기에 최대 근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벌크업을 하게 됐을 때 관절에 이 늘어나야 될 근육들이 이미 늘어나 있어가지고 뻣뻣해지게 되면 엉뚱한 손상을 당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하고 친분이 있었던 LA 다저스의 유현진 선수 뛸 때인데요. 수 팔손이라는 여자 트레이너가 있었어요. 물리치료사 출신. 그때 LA 다저스 역사상 경험하지 않았던 부상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트레이너들이 잘렸거든요. 근데 그 부상들이 뭐냐면요. 막 뼈를 달고 뼈가 조각이 떨어지는 거. LA 다저스 역사상 보지 못했던 부상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2년 전에 그 부상들이 나오기 2년 전에 무슨 운동이 도입된 줄 아십니까? 크로스핏 운동이 도입됐습니다. 역도 운동이 도입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벌크업을 시켰던 애들에게 LA 다저스 역사상 안 나왔던 게 2, 3년 만에 나온 거예요. 덩크가 되는 농구 선수도요. 스쿼트하고 막 벌크업 시켜가지고 근력 늘려놨더니 덩크가 안 돼요. 한마디만 더 드립니다. 호주의 캥거루가 사람보다 근육이 작대요. 캥거루가. 저희보다 잘 뛰죠? 치타 잘 뛰죠? 건으로 뛰는 거거든요. 우리 유소년들은 건이 야들야들해야 됩니다. 지금 벌크업 들어갔다가는 나중에 큰 부상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와 같은 이제 리더들이 그런 어떤 운동이 필요한지 그러면 한 가지 솔루션만 줄게요. 지금 좋은 질문을 사용해서 우리 야구 커뮤니티에 얘기하는데 부하를 낮춰라. 가급적이면 빠른 스피드로 운동을 시켜라.
이게 지금 최근 나오는 가장 효과적인 트레이닝입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을 아는 사람이 저한테 질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Thank you for the question. 감사합니다. 네, 이제 준비된 Q&A 시간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질문자분께서는 나가시면서 안내 데스크에서 이제 이승엽 선수 사인볼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유소년 선수들의 특성을 측정 및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좋은 운동 프로그램을 보여주신 우리 홍정기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